새벽 5시. 그날도 김영자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72, 평범한 시골 미용사.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아침 손녀 수민의 방 안에서 마주하게 될 절망의 실체를. 닫힌 문, 대답 없는 노크,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아이. 빈 수면제 통이 굴러다니는 그 광경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수마, 제발. 그토록 강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학교는 침묵했고 선생들은 외면했으며 권력은 진실을 짓밟았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30년 전 봉인했던 과거, 군 심리전 특수부대 정보요원 시절의 기억과 기술들. 그녀는 다시 칼날을 쥐었다. 진실의 칼날을. 어른들은 아이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가? 그녀의 싸움은 그날 새벽 조용히 시작되었다. 김영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한때는 베트남 파병에 참여한 군 심리전 특수정보요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첩보를 다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가위보다 날카롭지 않은 노년의 손길로 머리카락을 자를 뿐이었다. 세월은 그녀의 등을 구부리고 이마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었다. 남겨진 건 13살 손녀 수민.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최근 수민의 변화는 뭔가 심상치 않았다. 웃음이 사라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교복 소매 아래로 작은 멍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체육 시간에 넘어진 거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깨끗했던 교복에 묻어있는 희미한 핏자국. 그날 밤 수민은 울먹이며 고백했다. 같은 반 도윤이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리기도 했다고. 선생님께 알렸지만 돌아온 말은 아이들끼리의 장난일 뿐이다. 편견의 벽은 그렇게 단단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윤의 아버지가 지역교육청 감사관 박정민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학교는 사건을 덮으려 했고 담임은 침묵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 손녀. 무력감과 절망이 김영자의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그녀는 잊지 않았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던 훈련된 본능을 분석하고 감지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수민의 손을 꼭 잡고 학교를 찾았다. 교장실 앞에 섰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오랜 세월 봉인했던 과거가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교장 선생님, 제 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교장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계산적이었다.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에 아주 엄격합니다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요. 매일 울면서 돌아오는 아이를 보고도 그게 장난이라 하시겠습니까? 김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러자 교장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을 흐렸다. 도윤이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교육청 감사관이신 걸 아시죠? 그 순간 침묵의 벽이 그녀 앞에 다시 세워졌다. 학교는 진실보다 권력을 택하고 있었다. 담임 교사 오민석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자가 수민의 팔에 찍힌 멍 사진을 내밀며 물었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서로 장난치다가 생긴 일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회를 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아이들이 다치는 동안 어른들은 절차만 이야기하는군요. 김영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미용실을 일찍 닫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 속 깊은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자 군 시절 사용했던 낡은 수첩과 녹음기, 작은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다시 꺼내야 할 때인가 보구나.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정보망, 전우들, 그리고
아직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이름 하나. 최민국. 군 시절의 후배이자 지금은 이 지역 파출소의 소장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정의는 정말 권력 앞에 무너져야만 하는가? 그녀는 묵묵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용기 내어 최민국 소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전우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반겼다. 누나, 무슨 일로? 그녀는 수민의 이야기부터 학교의 무책임, 그리고 교장과 담임의 침묵까지 조용히 풀어냈다. 말이 끝났을 때 최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정민.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프죠. 지역 정치인들이랑도 얽혀 있어서 웬만해선 다들 건드리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려고 해. 김영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민국은 말없이 서랍을 열어 작은 장비 몇 개를 꺼냈다. 이건 최신형 녹음기예요.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 비공식 테스트용으로 빌려드립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학교 뒤편 폐창고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다. 그 영상 속엔 도윤과 친구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진실의 칼날이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민을 괴롭히는 장면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피해자 아이들과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만난 유진, 민서, 현우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김영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저희 무서웠어요. 민서가 선생님께 말했는데 도윤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오히려 혼났어요. 그녀는 수민의 교복 단추에 카메라를 달기로 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수민의 불안한 눈빛. 걱정 마. 할머니가 항상 보고 있을 거야. 결정적인 날. 영상에는 도윤이 수민의 어깨를 밀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최민국에게 전달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네, 이걸로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오후, 최민국은 어두운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누나,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중단입니다. 순간 김영자의 눈앞이 흐려졌다. 희망이 꺼졌다. 권력의 그림자가 진실을 덮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민구야. 법이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게. 그날 아침 김영자는 수민을 깨웠다. 오늘은 할머니랑 학교에 같이 가자. 무슨 일이에요? 걱정 마,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이제 아무도 내 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점심시간, 그녀는 학교 뒤편 폐창고로 향했다. 무겁고 조용한 발걸음. 가방 안에는 녹음기, 태블릿, 그리고 증거가 담긴 USB.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후 4시. 창고 문이 삐걱 열리고 도윤과 친구들, 그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오늘은 얼마 가져왔어? 도윤의 날선 목소리. 없어요. 가져온 거. 거짓말하지 마. 너희 집 미용실 하잖아. 돈 많잖아. 그 순간 김영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만하는 게 좋겠다. 누구세요? 도윤이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김수민의 할머니고 내가 괴롭혀온 아이들의 진실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재생을 시작했다. 도윤과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순간들, 그리고 도윤의 아버지 박정민이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조작이야. 그래. 그럼 이건.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대기업 자회사 시절의 비리, 교육청 감사관이 된 후의 로비 내역까지 이미 다 검찰에 보냈단다.
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분노한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도윤은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폭력은 안 된다. 특히 약한 사람을 향한 폭력은 더더욱. 문이 열리고 경찰과 기자들, 그리고 교장과 선생들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순간 도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민이랑 다른 애들한테 했던 거 전부 사실이에요.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진실이 고개를 들었다. 김영자는 딱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니? 경찰은 도윤과 친구들을 연행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창고 안을 찍었다. 그날 오후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떴다. 교육청 감사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은폐의 시도까지 드러나. 며칠 후 박정민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가 포승줄에 묶여 파출소를 나설 때 김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당신 아들이 내 손녀를 무너뜨릴 때 당신은 눈을 감았죠. 이제 당신이 무너질 차례예요. 사건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교장은 해임되었고 담임 오민석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 수미는 회복 중이었다.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웃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웅크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작은 몸속에 담긴 기적의 불씨는 용기로 피어났다. 할머니,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김영자는 잠시 미소 지었다. 고맙지만 난 그냥 수민이 할머니면 됐어. 대신 너희가 앞장서서 세상을 바꿔다오. 그날 밤 베란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 아래 수민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정말 군인이었어요. 김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지금은 그저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